좌울로 부부가 창고라고 이게 이 시대를 조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국가라는 그 국가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설계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규정할 때, 시대 정책을 규정할 때 산업화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민주화 시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섰었고 남기셨고, 그 다음 시대의 정신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대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 해답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국가의 방향이 이국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주권 시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민주권 시대라는 것도 결국 이국가 시대로 가는 거와 저는 맥이 전혀 들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주권 시대를 주장하는 이 정부가 잘못되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국가 시대로 가는 그거를 국민주권 시대가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히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들을 거의 몇십 년 내주실 김용희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날이 제자고 진짜 제자는 소명이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공부 안 한다고 많이 혼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때도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이론과 주장으로 우리의 정말 심장을 울렸다면, 지금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또 심장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정의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 정의로 오는 거 아닌가? 가야 될 방향 아닌가?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황태웅 교수님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공부할 때 날라이였지만 정치할 때 제 마음은 정치란 용직이 측은지심의 바탕을 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없는 정치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고, 아무리 그 주장이 완벽하고 논리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측은지심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오면 교수님, 제가 그 예배 상통하는 거 맞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까? 어쨌든 지금 활동하는 무대는 다르지만 항상 그 교수님이 87권의 책까지 낸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100권까지 목표를 두는 거 보고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입법으로, 제도로,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정말 축하드리고 이후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또 이 책이 갖는 또 성취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가인수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다는 못 읽었는데 그 제목 목차를 보고 딱 꽂히는 것들 위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밑줄 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오래 걸려요. 책 읽는 게. 그리고 너무 새로운 생각들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지금 대혼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온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지금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변화를 감당할 만한 우리 인간의 제도에 또는 어떤 사회적 대응이 돼 있느냐,
그래서 예를 하나 드는 게 50대 초반에 은퇴를 해요. 대부분이. 뭐 잘 나가는 분들은 60 초반까지 가지만 대부분 50대 초반에 은퇴하거나 50대 초중반에 은퇴하는데 연금을 받는 데까지 한 10년 걸립니다. 그 10년, 그 잃어버린 10년이 다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자리하고 소득하고 뭐 직업하고 뭐 이런 사회 정책과 체계가 지금 이 새로운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옛날 체계거든요. 근데 이거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되게 발전한 것 보이지만 시장의 몫이지 우리 정치의 또 정부의 사회의 대응은 별로 발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그 요즘은 저는 제가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사람들 뭐 한가하다 그러는데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바쁘기도 엄청 바빠요. 근데 생각은 좀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제가 요즘에 제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40년이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따지면 20년 이 정치와 이 그 민주화 운동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권력을 바꾸는 거는 성공했는데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뭔 소리냐고 그러는데 그건 시장의 몫이에요. 시장이 사회를 발전시킨 거는 정말로 많이 성과가 있었고 변화했는데 그 시장과 함께 민생 삶을 바꿔낸 인간의 노력은 되게 부족합니다. 그 자살률, 뭐 그 소득 분배율, 양극화율, 수도권과 지방 균형률 모든 게 다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적인 성장 속에서 30년 동안 모든 게 다 후퇴했습니다. 이거 정치의 후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 뭐 지도부도 해보고 또 청와대도 있어보고 또 지방정부도 해보고 했는데 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투쟁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해방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투쟁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맴돌다가 우리 황태현 선생님과 만나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책 읽어보고 하면서 투쟁이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랑과 의리가 인간을 해방시키는구나.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묵직하게 다가와서 재밌게 읽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사회에서 제도로 또 하나의 운동으로 에너지로 이게 객관화될 수 있을까? 뭐 하나의 좋은 얘기거리긴 한데 뭐 아직까지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저는 되게 큰 주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 책도 너무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권짜리로 국사책처럼 좀 짧게 좀 써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당신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이거 강도 모임을 한번 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더 좋은 정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사모님 누가 교수님 못지않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사모님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냐면 공자와 세계 5권을 집필하실 때입니다. 2009년에서 10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5권 집필을 하실 때 쓰시면 원고 읽어달라고 하시고 쓰시면 원고 읽어달라고 하시고 근데 집필집이 집이세요. 또 3끼, 3끼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공자와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사모님을 뵀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 세계적 학자를 혼자 독점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민운동하러 나가셨습니다.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출판기념회에 마지막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94년부터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동국대로 오시면서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올해로 꼭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30년쯤 돼야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는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자세와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80년대에는 아까 이후로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한국의 사회변혁과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사상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권의 이론가셨습니다. 90년대에 소련 붕괴 후에 진보운동이 갈피를 못 잡던 시기에는 한국 사회운동의 진보적 정치 사상을 실체적으로 꼭꼭 씹어서 수혈해 주셨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수님 연구는 점차 서구 합리주의에서 공맹 중심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학문의 수입상으로 전락해 있는 한국 사회과학의 낙후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 맨날 사례로 드는 것이 손톱깎이입니다. 손톱깎이까지도 수출을 하는데 학문은 수출하지 못한다.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셨고 이런 현실을 타개해 보시겠다고 밤을 낮삼아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연구 범위가 근현대사까지 확장이 되셨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학과 대한제국을 바로 세우고 태극기의 유래, 한국 금속활자의 유래를 밝히시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영훈 등 이승만 학당, 낙성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뉴라이트 역사 날조자 등과 한판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겨울에 청와대 앞이 정광훈 일파에 의해서 점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황 교수님께서 다른 그 정광훈의 주장과 다른 방송을 하시는 거죠.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살이 떨리는데 그 한복판에 있는데도 말씀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자리가 응징해야 될 때면 내가 응징하겠노라 하고 실천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수님께 배우고 함께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시대가 정치 사상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표대가 흔들릴 때마다 정치 사상을 통한 방향타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DJ 피연합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정치 전략을 펼치셨고 건국절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할 때는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대못을 박아서 내국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오고 계십니다. 20세기 합리론의 시대가 역사적 기능을 다하고 인류의 발목을 잡자 21세기를 여는 정치 사상의 지평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제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 공자와 황자를 비교를 가끔 합니다. 3세대 제자들이 황자라고 자꾸 불러가고 지금 1세대 제자들이 더 높여드릴 말이 없나 고민이 많은데요. 공자님께서는 좀 장난기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제자가 여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자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이 공자님처럼 안 하고 교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여쭤봅니다. 교수님은 천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치명적 성실성을 강조하십니다. 천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는 저는 영재입니다. 정말 교수님께서는 치명적 성실성으로 50여 년의 학문의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계십니다. 현재도 속도가 더 빠르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이건 하나의 제가 봤던 일화인데요. 히라보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연구실 벽, 집 화장실 거기에 히라보 글자를 막 A4로 뽑아서 붙여놓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책에 히라보 각주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래야 되는구나. 근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치명적 성실성에 바탕한 학문의 속도를 강조하십니다.
치명적 성실성의 결실이 그리고 그 속도의 결실이 저는 오늘의 저서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정치 사상의 시대적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리론에 기반해 있던 정의제일주의의 패러다임, 즉 죽이고 제압하는 정치 사상, 정의의 이름으로 수억 명이 죽어갔던 20세기의 폐허 위에서 20세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사상적 지향을 바로 세우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는 지난 200여 년 인류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21세기 연대, 사랑, 공감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점에 출간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이 풀리고 다양한 실천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하면 이제 좀 풀려야 됩니다. 책이. 교수님께서 이제 집필을 하시면 종종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출간되기 직전 밤에 이제 전화를 종종 하시는데 약주를 하고 전화를 하십니다. 영재야, 책 어떠냐? 잘 팔리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추임새를 넣으십니다. 옮기기는 좀 못하지만 18, 그리고 지읒, 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책을 계속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한 80번쯤부터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만 내고 편히 쉬세요.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답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인류의 자산을 만들어주시는 일이니 정말 큰일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수님의 사상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시끄럽고 책 나왔으니까 삼겹살 파티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교수님 책이 그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두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보다 꼭 한 족장 앞서가시기 때문에 독자를 못 만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안 되는데 정의제일주의 패러다임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시점에 정의론이 불진하게 팔렸습니다. 정의를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책이 낡은 익숙함의 텃세에 밀려서 저는 책이 안 팔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학술서의 출판 기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라진 마당에 이렇게 성대하게 출판 기념회가 성사되는 광경을 보니까 이제 교수님 책에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구나. 거대한 물길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판매 주수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마지막에 나온 김에 꼭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짧게 마지막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료나 문헌, 자료들을 확보하면 감추고 혼자 보기 바쁩니다. 그리고 원래 알았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하고 있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시냐면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me, 허치슨, 셰프치베리, 베이컨, 프란스 드발 이런 사람들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핵심 문헌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하십니다. 문더더기는 빼놓고 핵심은 거의 번역을 하십니다.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각종 평가와 문제의식 관련된 참고 문헌들을 메모를 빼곡하게 해놓습니다. 제 파일에는 황태현의 연구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집필을 하시기 때문에 집필에 감이 오셨을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간된 책보다 이 연구노트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연구노트를 제자들에게 파일째 여태껏 주고 계십니다. 공부에서 출세하자가 아니라 공부에서 제자주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지만 제가 대신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21세기 명저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를 출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교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